객실수 2,602개, 세계 5성급 호텔과 가족형 숙소까지 갖춘 제주도 최대규모 리조트 신화월드. 한편 100% 중국 자본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일지 여러모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과연 어떤 구설수일지, 실제 투숙기는 어떨지 또또남과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입니다. 251만 제곱미터, 여의도 면적 85%의 규모를 자랑하는 제주 신화월드는 제주도 남서쪽 안덕면 중산간 지역에 중국계 법인인 람정제주개발이 지은 복합 리조트입니다. 2017년 4월 가족형 호텔 서머셋 오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랜딩관, 2018년엔 메리어트관과 신화관을 순차적으로 오픈하며 공식 개장을 했는데요. 단순 호텔만 있는 것이 아닌 테마파크와 워터파크, 외국인 카지노까지 있는 대형 복합 리조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의 리조트 안에 4개의 호텔이 있어 헷갈리실 텐데요. 먼저 리조트 내 가장 북쪽에 위치한 메리어트관은 국제적인 호텔 체인 브랜드인 메리어트와 제휴한 가장 럭셔리한 호텔입니다. 실제 로비도 내 호텔 중 가장 크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메리어트 자체가 메리어트 체인 내에서 프리미엄급에 해당하는 상위 브랜드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서비스도 가장 5성급 호텔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신화월드의 주 수익원인 카지노가 메리어트관 지하 2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리조트 내 유명한 식당들도 메리어트관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리조트 가장 안쪽에 위치한 신화관은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이고요. 입구에서 짐을 내릴 때 메리어트관처럼 에스코트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 서비스나 분위기 면에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된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머셋은 메인 리조트가 있는 곳에서 큰 길을 건너 마치 저층 아파트 단지같이 조성된 리조트인데요. 리조트 단지 내부도 똑같이 생긴 4층짜리 건물 40여 동이 쭉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기에 체크인을 진행하는 서머셋 클럽하우스는 객실과 연결된 것이 아닌 단독 건물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네요. 리조트 가장 앞쪽에 있는 랜딩관은 신화월드 내에서 가장 저렴하며 비즈니스 수요를 겨냥한 호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종류의 호텔 개관을 마쳤으니 각 호텔별 객실을 살펴보실까요? 먼저 메리어트관의 기본 객실, 디럭스 트윈입니다. 디럭스 객실은 38제곱미터 크기로 일반적인 5성급 호텔의 기본 객실 정도의 크기입니다. 밝은 나무톤 색감으로 벽과 침대가 통일되게 꾸며져 있고 침대 밑바닥에 카펫과 창가에 오렌지색 의자, 그리고 침대 뒤편에 체인고리 모양의 문양이 눈에 띕니다. 메리어트관은 투숙당 1번, 미니바 무료 이용이 가능한데요. 맥주와 음료, 과자 정도 이용이 가능하네요. 욕실은 다소 좁은 편입니다. 세면대만 밖으로 나와 있고 변기와 욕실 공간이 나눠진 구조입니다. 그래도 나름 귀여운 욕조도 있고 욕조 옆엔 TV도 있습니다. 어메니티는 태국 스파 브랜드인 탄 제품이 제공되네요. 메리어트관 디럭스 객실은 그다지 길게 설명드릴 것이 없는 큰 특징 없지만 깔끔한 호텔방입니다. 좀 더 대중적인 분위기인 신화관의 가장 기본 객실, 슈페리어 트윈입니다. 메리어트관의 디럭스 객실보다 11제곱미터, 평수로 따지면 약 3평 정도 작기 때문에 확실히 공간이 좁습니다.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비즈니스 호텔급 객실이고요. 좁다 보니 테이블과 의자는 TV 옆에 간단하게 있고 침대 뒤쪽 벽면 무늬 정도가 달라졌네요. 욕실은 욕조가 없고 변기가 밖으로 나와 있다는 차이, 그리고 제공되는 어메니티 브랜드의 수준이나 비품 종류가 다운그레이드 됐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실 크기 빼고 메리어트관이나 신화관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랜딩관도 마찬가지이고요. 반면 서머셋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생김새부터 대형 아파트 단지 느낌인데요. 가족형 호텔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도 아파트 느낌입니다. 긴 입구를 지나면 널찍한 거실과 6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이 나옵니다. 소파도 크고 여유있죠? 침실이 총 3개가 있는데 그중 메인 침실입니다. 킹베드가 설치되어 있는 객실의 안방이고요. 무엇보다 메인 침실은 별도 전용 욕실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욕조도 있는 여유있는 크기입니다. 반대편 복도 끝엔 퀸 침대가 준비된 침실이 있습니다. 화장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책상이 준비되어 있는 게 특이하네요. 마지막 3번째, 싱글베드 하나가 있는 가장 작은 침실입니다. 이 방만 TV가 없는데 아이들이 있으면 좋겠죠. 또한 3개의 침실은 모두 별도의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3번째 침실을 쓰는 분들을 위한 욕실이 하나 더 추가로 준비되어 있네요. 무엇보다 서머셋은 취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부엌에는 웬만한 가정집 수준의 주방용 가전과 세탁기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각종 접시와 조리도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 재료만 사가시면 되겠죠. 확실히 서머셋은 넓은 크기와 많은 침실로 기존 호텔과는 다른 가족형 콘도 느낌의 호텔입니다. 하지만 서머셋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호텔은 객실이 거의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제일 저렴한 랜딩관을 가지 왜 메리어트관이나 신화관을 가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서 새 호텔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바로 수영장입니다.
대형 리조트이다 보니 가족 단위 투숙객이 많고 그만큼 물놀이가 가능한 수영장이 중요할 텐데요. 먼저 메리어트관의 수영장인 모실 클럽하우스입니다. 성산 일출봉을 닮은 클럽하우스 건물 내에는 실내 수영장이 있는데 크기가 꽤나 큽니다. 물론 그만큼 사람도 많긴 하지만 실내에서도 충분히 물놀이가 가능한 크기이네요. 야외 수영장은 실내 수영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모실 클럽하우스 주변에 빙 둘러 있는 만큼 크기가 큰 편입니다. 시나월드 호텔에 있는 수영장 중에서는 메리어트의 품격에 맞게 모실 클럽하우스 수영장이 가장 크고 잘 되어 있습니다. 반면 신화관 수영장은 크기는 좀 작아도 감성이 넘치는 인피니티 풀입니다. 인피니티 풀치고는 좌우 길이도 꽤나 긴 편이어서 수영하기도 나쁘지 않은데요. 사실 수영장 크기가 문제라기보다는 사람이 많아서 수영을 하기는 조금 힘들더군요. 또한 신화관 투숙객은 시나월드의 워터파크 이용이 가능합니다. 워터파크는 다양한 슬라이드와 파도풀, 유스풀까지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물놀이하기에는 최고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터파크를 제외한다면 메리어트관의 모실 클럽하우스가 물놀이하기 가장 좋고, 워터파크를 이용하신다면 신화관에 투숙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랜딩관은 비즈니스 수요와 가성비에 중점을 맞춘 호텔로 수영장이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서머셋은 클럽하우스 내에 탐모라 수영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실내 수영장은 직사각형 모양의 일반적인 수영장인데 길이가 꽤 되고요. 야외 수영장도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메리어트의 모실 클럽하우스만큼 크진 않지만 아이들 데리고 놀기에는 충분한 크기입니다. 단 서머셋은 앞서 보여드렸듯 클럽하우스와 객실이 연결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수영장 갈 때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수영장 이용이 주 목적이시라면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208동에서 215동 객실을 배정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랜딩관을 제외하고 피트니스도 세 호텔이 모두 갖추고 있지만 피트니스는 세 곳 모두 좁고 아쉬운 수준입니다. 조식 역시 호텔마다 별도의 장소에서 제공됩니다. 메리어트관은 5층의 스카이온 5 다이닝에서, 신화관과 랜딩관은 리조트 지하 푸드코트가 모여있는 G층에서 각각 제공됩니다. 서머셋은 서머셋 클럽하우스 1층 성화정에서 제공되네요. 제가 3일 연속으로 하나하나 먹어봤지만 셋 다 딱히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메리어트관 조식이 공간이나 분위기가 호텔다운 고급스러움이 가장 느껴지긴 합니다만 각 호텔 간 조식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는데도 헷갈리신다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5성급 호텔의 서비스를 기대하시면서 워터파크는 필요 없고 수영장만 크면 좋겠다고 하시면 가장 비싼 메리어트관으로 가시고요. 워터파크와 테마파크를 이용하실 계획이거나 인피니티풀 감성이 필요하시다면 신화관, 4인 이상 투숙하시거나 취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서머셋, 물놀이 수영장 다 필요 없고 가성비 찾으시는 분들께선 랜딩관에서 투숙하시면 됩니다. 시나월드는 4개의 호텔 외에도 리조트 내에 아케이드와 같이 다양한 식당과 점포들이 있어 리조트 안에서 웬만한 건 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나월드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 얘기입니다. 특히 제주도 내 대규모 중국 자본이 투입된 리조트 얘기가 나오면 늘 제주 시나월드와 그랜드 하얏트 제주 얘기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두 호텔은 엄밀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그랜드 하얏트 제주는 국내 기업인 롯데 관광개발과 중국의 녹지그룹이 함께 참여한 프로젝트인데 호텔의 건설과 분양까지는 중국 자본이 투입된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제 호텔 운영 단계에 들어가면서 롯데관광개발이 100% 지분을 획득해 완전한 국내 기업과 자본에 의해 호텔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시나월드 개발을 맡은 람정 제주개발은 홍콩 내 상장 기업인 랜딩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가진 순수 중국 자본이고요. 리조트 개장 후 현재까지의 운영 역시 100% 중국 자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100% 중국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시나월드에서는 딱히 투숙하는 동안 중국색이 느껴지진 않았는데, 반면 국내 자본에 의해 운영되는 그랜드 하얏트 제주에서는 객실이나 호텔의 인테리어 구석구석에서 중국풍이 느껴졌다는 거죠. 사실 해외 자본이 투입되어 개발이 이뤄졌다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해외 자본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적법하고 투명한 절차가 지켜지지 않거나 초기 의도가 훼손되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시나월드도 개장 후 지금까지 많은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2018년 여름 4차례 발생한 하수 역류 사고인데요.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나월드 개발 당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에서 상하수도 적용 기준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사실상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특혜가 제공됐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객실 규모를 2배 이상 늘리는 계획 변경을 했는데 상하수도 시설은 오히려 더 적게 갖추게끔 제주도에서 특혜를 줬다는 것이죠. 또한 시나월드는 개발 초기 리조트 개장으로 5,000명의 고용효과가 발생하고 그중 80%인 4,000명의 제주도민 고용계획을 밝히는 등 리조트 건설로 인한 제주도 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는데요.
실제 리조트 개장 후 1년 6개월이 지난 19년 말 기준 신화월드에 근무 중인 노동자는 약 1,700여 명으로 초기 계획 대비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이마저도 코로나 이전의 수치라 현재는 고용 규모가 훨씬 작아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최근에는 리조트 내 신세계 프리미엄 전문점이 입점하기로 결정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사실상 아울렛과 같이 운영되어 기존 제주도 상권을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도내 기존 상권과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지역사회와 마찰을 빚으면 장사라도 잘 돼야 될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신화월드는 국내에서 두 번째, 제주도에서는 가장 큰 랜딩 카지노를 운영 중인데요. 실제 리조트의 주된 수익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로 인한 그만령에 2018년에 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란딩그룹의 양주후이 회장이 중국 당국에 체포돼 3개월간 행적을 감추면서 중국 큰손 VIP들의 카지노 발길이 끊긴 상태입니다. 거기에 코로나까지 더해지며 신화월드는 최대의 위기를 맞은 셈이죠. 실제 신화월드의 모기업 란딩 인터내셔널의 2020년 실적을 보면 1122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요. 그중 신화월드에서만 755억 원의 단기 순손실이 났다고 합니다. 신화월드의 2단계 사업으로 추진되던 리조트 내 포시즌스 호텔과 라이언스 게이트 무비월드 건립 역시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니 확실히 신화월드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온 것은 분명하네요. 그렇다면 제주 신화월드에 대한 또 떠남의 총평은 어떨까요? 꽃은 꽃인데 향기가 나지 않는 예쁜 조화 같네요. 솔직히 시설만 봤을 땐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신화월드만의 개성이 뚜렷한 건 아니지만 초대형 리조트로서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분명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멀리 안 가도 리조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고, 게다가 아이들을 동반한 여행객이라면 큰 수영장에 워터파크, 테마파크까지 애들 데리고 놀기에 이만큼 편한 곳도 없죠. 또한 가성비가 좋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신라, 롯데, 조선, 그랜드 하얏트 등과 비교하면 정말 저렴하게 여행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신화월드에서 제주도의 향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투숙한 3박 4일 내내 리조트 안에 있는 시간만큼은 여기가 제주도인지 육지인지 구분이 안 가더군요. 제주도에 가면 우리가 기대하는 푸른 바다나 특별한 식생 등 제주도이니까 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그 감성을 리조트 내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냥 대형 리조트가 필요하신 거라면 굳이 비행기 타고 제주도까지 가서, 그것도 공항에서 꽤나 먼 신화월드까지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리조트 위치 자체도 제주도 남서쪽 중산간 지역인데 관광하기에 그다지 좋은 위치도 아니어서 애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는 가고 싶은데 애들 데리고 가는 게 걱정이 되신다면 어디 많이 안 다니고 리조트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5성급 호텔로서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겠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선 국내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하는 호캉스 시그니엘 서울 솔직후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또나는 남자 또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